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이 오는 21일까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13일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산림청의 현지 실사가 완료된 데 이어 이번 주부터는 실사단의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국가정원 지정에 필요한 내부 확정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오는 21일까지 국가정원을 최종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순천시는 다음 달 5일 순천만 정원에서 국가정원 선포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여름축제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관광객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박람회장 투자업자 선정 공모를 앞두고 박람회장 활성화에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 여수 세계 박람회장. 박람회장 앞 바다에서 전국 해양 스포츠대전 핀수영이 한차입니다. 지난 13일부터 핀수영과 카누 트라이애슬론 등 4개 해양 스포츠 종목이 열려 전국에서 선수와 임원만 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정식 종목 외에도 바다 수영과 고무보트 등 번외 종목은 물론 참가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인기를 모았습니다. 여기에 박람회장 주 무대에서는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보여주는 국제 청소년 축제가 함께 열려 흥겨움을 더했습니다. 박람회장에서 다양한 여름 축제가 휴가철과 겹쳐 열리면서 이번 광복절 연휴 동안만 15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결혼 20년 차 됐는데 그 기념으로 아이들을 놓고 저희들끼리만 둘이 같이 왔어요. 근데 아주 높고 볼거리가 너무 풍성해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은 올해 들어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120만 명이 방문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늘었습니다. 계속되는 축제도 축제지만 늘어나는 여수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박람회장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같은 관광객 증가는 다음 달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민간 투자업자 공모를 앞둔 시점에서 투자 촉진의 청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람회장의 인지도 제고로 투자 희망자들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업체들이 박람회장을 현재 방문하여 각종 시설들을 조사하고 있는 점을 보아 민자 유치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늘어나는 관광객이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박람회장 활성화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남해안의 해파리 출현 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독성이 강한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경우 영광 암마두와 고흥 거금도 등 전남 연안에 소량 출현하고 있으며 보름달 물해파리는 등량만과 완도 약산도 등에 밀집해서 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등량만에 보름달 물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해파리의 출현율은 종류에 상관없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립외고 설립이 지역에 사교육 열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에서 학생당 학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여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남 동부 지역의 학생 10,000명당 사설학원 수는 여수가 160.7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양, 순천, 고흥 순이었습니다. 여수 지역에 등록된 학원은 지난해 기준 605곳으로 순천보다 100곳 이상 많았고 광양의 2배에 달했습니다. 광양 세풍산단의 개발 촉진을 위해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광양경제청은 지난 6월 착공에 들어간 광양 세풍산단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관건이라고 보고 미쓰이화학과 산요 카세이 등 수도권 일본계 투자기업을 방문해 투자 유치 활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경제청은 또 다음 달 중에 일본에서 잠재 투자기업과 경제단체를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심기업을 초청해 경제 자유구역에 대한 현장 시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보호자 없는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 의료원이 간호인력 부족으로 파행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후 인력은 보강됐지만 더 이상 확대 운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시 의료원 5층의 별칭은 환자 안심병동입니다. 척추와 고관절 등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보호자 없이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보호자가 필요 없고 나는 또 보호자도 없는 사람이고 나 혼자서 함께 잘해줘요. 그렇게 지금 많이 나섰어. 입원 요건을 갖춘 환자의 경우 기본 2주, 최대 3주간 본인 부담금 10만 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하고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서 뭐 환자들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죠. 목포시 의료원에 보호자 없는 안심병동은 50병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응도 좋고 수익도 나지만 문제는 인력입니다. 이곳 역시 지난 6월까지 32명이 필요한 간호인력 가운데 10명을 채우지 못해 38병상만 운영하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특히 노인요양보험 시행 이후 전국에 전문병원이 급증하면서 간호인력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간호인력 보강을 시급히 추진해서 보호자 없는 환자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 의료복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동. 간호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독립유공자들 가운데 후손에게 훈장이 전달되지 못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수천 명에 이릅니다. 나라 독립에 공을 세웠지만 정작 그 후손들은 모르고 있는 건데 그 속사정을 정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인 올해 8.15 행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정부 훈장을 받는 박은성 할아버지. 작구한 박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일제에 맞서 의병 활동을 한 독립유공자라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일제 시절 당시 쉬쉬한 탓에 집안에서도 잊혀진 일이 됐다가 뒤늦게 보훈청으로부터 통지를 받고서야 알게 된 겁니다. 기분은 훨씬 좋대요. 왜요? 근데 우리 선조께서 그 독립운동에 좀 가담을 하셨는갑다.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가운데 후손에게 훈장이 전달되지 못한 경우는 광주 전남에서만 64명, 전국적으로는 4,036명에 이릅니다. 보훈청이 매년 후손 찾아주기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독립유공자들이 익명으로 활동했거나 과거 호적 기록이 불명확해서 후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제 수용 사실이나 판결문상에 나와 있는 본적지가 정확히 또 기재가 안 돼서 저희가 지자체에 확인을 해도 서로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어요. 또 일제에 의해 독립유공자 집안 자체가 멸족된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 독립에 공을 세웠지만 그 희생과 공헌을 후손들은 모른 채 묻힐 처지에 놓였고 가문의 명예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거의 정말로 거지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할아버지의 공적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매우 어려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독립유공자도 그 후손도 국권 회복에 기여한 공적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광복 70년이 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2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과 이모 부사장이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현재 법원에서는 정 사장을 포함한 10여 명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취약노인들의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정부 추경 예산에서 확보한 15억 원으로 1,728명에게 추가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예산 확보로 모두 461억 원을 지원해 2만 3천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추가로 시행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회공헌형으로 사업기간은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입니다. 소멸되기 쉬운 개인 신용카드 포인트를 수도요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이번 주부터 11개 시중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고 관내 3만 5천여 급수 세대를 대상으로 카드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고 남겨둔 포인트를 현금화해 수도요금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제도 시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도요금 고지서 뒷면을 활용해 포인트 납부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라며 제도 시행으로 자신도 모르게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가 공공요금에 활용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양시의 특화 작목인 아열대 과수 패션프루트가 남해안권 과수 재배 농업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3년부터 관내 3.8헥타르에 재배되고 있는 아열대 과수 패션프루트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특화 작목으로 확인되면서 경남 고성군 등 남해안권 과수 재배 농업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션프루트는 브라질 남부가 원산지로 카로틴과 엽산, 칼륨, 칼슘 등이 풍부하고 면역력 강화, 노화 방지 등 다양한 기능성을 갖고 있는 과일입니다. 여수시가 지역 해안가에 방치되고 있는 폐각 처리를 위해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모두 3억 2천만 원을 들여 굴과 새꼬막 양식업자를 대상으로 해안가에 버려진 굴과 새꼬막 16,000여 톤을 지정된 폐각 처리장에 버릴 수 있도록 톤당 2만 원의 운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안가에 버려진 폐각은 그동안 심한 악취로 인한 주민 민원과 함께 깨끗한 연안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광양시가 자연 생태 복원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어린 잉어와 붕어를 방류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5월 은어 13마리를 관내 수역에 방류한 데 이어 최근 광양 토종어류 보존회 등과 함께 광양읍과 봉강, 옥룡 등 관내 저수지 7곳에 어린 잉어와 붕어 19만 4천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10월까지 메기와 자라, 쏘가리 등도 추가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양시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지역 토사노종인 은어와 참개, 메기 등 244만여 마리를 지속적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